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Now 모델이 현지 시간 27일 3분기 경제 성장률을 3.1%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3분기 추정이 개시된 지난 7월 26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애틀랜타 연은은 순수출과 실질 민간 투자 증가율 등 최근 경제 지표를 반영한 결과 실질 PC 증가율 하향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로 꼽히는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회장이 미국의 노동시장 위축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일자리 공고가 지난 2022년 1,210만 개였던 최고치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그 사이 실업률이 4.2%로 높아진 점을 주목하면서 실업률이 연말까지 5%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연준이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 해상운송의 약 절반을 처리하는 동부항만의 국제항만노동자협회 노조가 10월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식량부터 자동차까지 상품의 흐름이 중단돼 운임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고 JP모건은 파업으로 미국 경제가 매일 50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파이낸셜 타임스는 파업이 더 길어지면 코로나19 초기와 같이 진열대가 비고 가격이 오르는 걸 보게 될 것이란 경고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집권 여당 신임 총재 선출 후 첫 거래일인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재가 실행 의지를 내비쳐온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엔화 강세도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입니다. 그간 이시바 신임 총재는 엔화 약세 심화로 인한 물가 상승에 반대하면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견해를 내비쳐온 인물인데요. 오늘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41엔대까지 오르며 지난주 주 거래 시간 종가 143.18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PC지수 발표 이후에 11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양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11월 빅컷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이번 주에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어떤 이슈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데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자국의 8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1% 증가했던 7월 수치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0.5%에도 못 미친 것으로 자동차와 반도체의 제조 장비 감산이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9월 제조업 PMI는 49.8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경기의 위축과 확장의 기준선인 50 아래에서 5달째 머물렀는데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기 부양책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발표된 중국의 9월 비제조업 PMI는 50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비제조업 PMI의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그간 꾸준히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달엔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며 기준선인 50에 턱걸이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자국의 9월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1.8% 상승하며 예상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영국의 4월부터 6월까지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5% 성장하며 지난달에 발표된 예비치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서비스 부문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이 수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마다 마스터님 인사와 함께 또 이번 주 주요 지표에 대해서 살펴주시는데 오늘 네. 또 해주시죠? 네, 자 주요 지표 일단은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매달이죠. 매달 첫 번째 주, 매달 첫 번째 주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는데 노동지표가 있다. 노동지표가 있죠. 자, 그래서 내일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오전 항생장이 휴장입니다. 내일 개천절이기 때문에 항생장도 일단 휴장인데요. 휴장으로 일단은 내일 오전 항생은 없습니다. 항생 매매는 없지만 제가 내일 또 화요일 날 오전에 특별 생방송, 교육방송을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내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제가 미 시장 전반에 관한 것 그리고 항생 장애에 대한 전반에 관한 사정들을 일단 교육방송 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있고요. 화요일 날 정말 중요하죠. 화, 목, 금 중요한데 매달 첫 번째 주는 노동지표 데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노동지표 데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요즘에 노동지표와 물가지표를 보고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더 빠른 속도로 할 것이냐가 일단 결정이 되기 때문에 23시에 구인이직 보고서를 필두로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시 45분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비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금요일이 하이라이트죠. 금요일 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비농지표와 실업률. 아까 앵커님께서도 프리기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업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경기 사이클을 쭉 여러분들한테 한 2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시장의 흐름에 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비농지표와 실업률. 실업률 5%대까지 일단 오른다고 했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제가 데이터상으로 항상 말씀드리죠. 실업률 7에서 8%까지는 뛸 수 있습니다. 실업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달 첫 번째 주는 우리 노동지표 데이다.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 화요일 날 구인이직 보고서,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금요일 날 하이라이트 비농 실업률까지. 그리고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 특별 생방송 하겠습니다. 오전 항생 휴장이기 때문에 매매는 하지 않지만 뭡니까? 시장 전반에 관한 것.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또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 밖에 연준의 주요 위원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이슈들 잘 팔로잉 해보시고 또 전략도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중국 어떻게 흘러갈지 또 미국 시장 어떻게 또 흘러갈지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있을 무료 특별 공개 방송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정말 특별 무료 공개 생방송으로서 더 많이 잘 짚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개장 이후에 우상향을 하면서 10시 50분경에는 2262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우하향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합권인 0.1% 정도 하락한 22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전략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매수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일봉을 조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일단은 지울게요. 제가 방금 전에 일단은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일봉상으로는 지금 쌍봉을 그릴 것인가 안 그릴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전고 라인이 2983 여기죠? 2983이고요. 지금 차트 쭉 보시면 2500까지 일단은 올랐다가 지금 밑으로 조금 빠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요. 매수냐 매도냐 방향을 일단은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골든크로스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일단은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를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단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HTS를 보면 호가창이 일단 굉장히 좀 많이 빕니다. 예. 거래량도 지금 터지고 있고 혹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시간은 호가창이 굉장히 많이 비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일단은 매매를 하셔야 되냐. 일봉상으로 보면 일봉상 양봉이 지금 양봉이냐 음봉이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죠. 자, 여기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5일선 회복해야 돼요. 이게 250 이상이거든요. 5일선이 일단은 2250 이상이기 때문에 2250 이상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2250에서 지금 전고 라인이 53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50에서 538이라고 하면 약 1000틱이 조금 넘거든요. 이 안에서 일단은 놀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그려 드릴게요. 전고 라인이 여기고요. 2만50 정도, 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안에서 일단은 자, 밑에 2250을 지지할 시에는 전고 라인인 2538, 2538 이 안에서 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그마한 박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1000틱입니다. 1000틱. 1000틱이 넘어요. 1000틱이 넘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스닥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많이 매매해서 드셔봤자 50틱, 100틱입니다. 그거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50틱이면은 우리가 하루에 뭐 30만 원 이상, 100틱 정도면은 6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 일당은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 될 거는 5일선 회복 여부다. 이게 한 250 정도로 제가 볼게요. 좀 보수적으로. 2250 이상 안착을 하면 이 안에서 일단은 가격들이 놀기 때문에 매수 쪽을 일단은 보시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자, 분봉상으로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패턴들은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한 170 정도입니다. 2170 정도. 그리고 또 한 자리는 한 요 정도입니다. 154 정도. 그죠? 일목이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일목의 뜻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아셔야 되는데 일목은 뭡니까?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그러니까 매물대는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매물대는 뭐죠? 거기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튕깁니다. 한번 튕기거든요. 그래서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는 게 2170 라인과 2154 라인 정도. 일단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연필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맞고 튕기는, 여기서 맞고 튕기는 요런 패턴이 일단 나올 수가 있고, 자, 일목 안에서만 놀아도 지금 20포인트 정도, 한 80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50에서 100틱 충분히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받으시는 이런 것도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고요.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 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떨어지겠지 생각하시고 뭐 지지나 저항선에서 매도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기는 한데
정말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물타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계약 내지 두 계약 혹은 세 계약, 네 계약, 다섯 계약을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어떻게 들어가셔야 된다? 일괄 진입하셔야 된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같은 호가에 일괄 진입하셔서 똑같이 컷을 잡고 다섯 계약이든 네 계약이든 똑같이 컷을 잡고 그렇게 뭐 저항에서 매도를 하시든 지지에서 매수를 하시든 일단 그런 전략을 쓰셔야지 물타기 하시면은 진짜로 이거는 계좌 죽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라인은 170 라인 제가 아까 잡아드린 거, 두 번째 라인은 154 라인 정도 일단 이렇게 해서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지금 유리합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일단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이 봉이 또 양봉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 전략 주셨습니다. 현재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봉상 5일선을 회복하고 2250 이상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2538선까지 그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목상 매물대인 2170이나 2154선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일목 안에서 매수를 한번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 항상 컷수를 잡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전략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제거하고 또 레바논의 베이루트 도심을 첫 공습하는 등 격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사우디아라비아 이슈로 하락했던 유가 개장 전에 반등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이 제한이 되면서 개장 이후에는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는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7분경에는 67.71달러 선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0.51% 정도 하락한 67.8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약세 이어지는 5일인데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봉 잠깐 볼까요? 예. 5일 일봉 잠깐 보면 이제 요거를 매수 사인 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여기에서 무슨 매수 받는다. 이런 생각은 일단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낫고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골든 크로스로 살짝 올랐다가 전형적으로 밑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면 5일선이 21선 밑에 있어요. 예, 좀 크게 볼게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제 5일선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이제 5일선이 21선 데드 크로스가 완벽하게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어디까지 보느냐? 자, 일단은 요거 보셔야 되죠. 예, 여기 65.63달러 정도 대충 65.63달러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형성을 한 다음에 어떤 움직임 다시금 어떤 움직임이 일단은 나오겠다. 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매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상으로 매도 포인트를 일단 잡아드릴 수는 없고 중기적으로 일단 오일은 조금 보시는 게 요즘에 조금 유리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이봉 있죠. 오늘 이제 음봉으로 만약에 끝나게 되면 내일 또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 전략은 제가 이제 내일도 공개 방송 하니까 내일 공개 방송 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은 이게 일단 음봉으로 빠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기 또 전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전저 라인이 있고 수요일 날 또 원유 재고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음봉 빠진 다음에 내일은 캔들이 작은 양봉이 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요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밑으로 가는 요런 시나리오가 지금 조금 이제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일단은 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음봉 뜨는 거 전제로 하고 내일 흔드는 양봉 그 다음에 원유 재고 지표 다음에 밑으로 조금 빠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내일 양봉 뜨는 것까지 내일 눌림 주는 것까지 일단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지금 10시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요 시간이 일단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자리에 대한 체크는 지금은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제 서머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부터니까 한 달 반 정도 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제가 실시간 자리를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그죠? 뉴욕장 11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제가 실시간 자리 드리도록 하고요. 5일은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은 당연히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당연히 전체적인 그림은 매도 방향으로 일단 보셔야 되고 단 여기에서 오늘 음봉 후에 양봉 후에 다시 음봉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양봉까지 되는 걸 보고 나서 일단은 대응 전략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이제 공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내일 좀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5일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저점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매도 쪽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셨고요. 단기적이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오늘과 내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과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나리오별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루드 오일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 골드,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그리고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26일 최고가 경신이 이어진 뒤에 이틀째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3분경에는 2650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63% 정도 하락한 26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 전략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그때 중장기적으로는 매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오늘 단기적으로도 매수인 건가요? 네, 자 일단은요. 네. 제가 아까 나스닥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 좀 잠깐만 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170 첫 번째 라인 170 말씀드렸죠. 170에서 지금 여기 저가입니다. 163.50까지 눌림 준 다음에 202까지 올랐어요. 그죠? 한 120틱 이상 일단 올랐습니다. 120틱이면은 하나로 따지면 한 75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전략 요렇게 일단 제가 여러분들도 눈치를 조금 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월요일 날 나오면 관망이 거의 95%인데 오늘은 자리를 몇 군데 지금 제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153.25를 찍고 166까지 50틱 이상 지금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략을 찝어 드릴 때 여러분들이 메모 같은 걸 일단 하시고 네. 한두 번 정도 붙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170이 그냥 202까지 일단 올랐고요. 154도 방금 전에 지금 50틱 이상 일단은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제가 이제 매수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매수를 든 거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지금 일봉상 음봉 떨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제 매수라고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이 그림, 이 차트를 가지고 매도 사인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 지금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부터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2022년 11월입니다. 2022년 11월에서 나스닥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매도 사인을 제가 드리는 거는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느냐가 중요하지 이거를 매도 사인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정방향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정방향 매매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좋습니다. 뭐 저항선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어요. 그것도 수익이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여기에서 청산을 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본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여기까지 청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익을 본다. 좋아요. 매수 매도 다 그렇게 가능한 게 해외 선물이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신의 매매죠. 그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 내고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서 수익 내고 이거는 말장난일 뿐이고요. 절대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한 달, 두 달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건 꿈의 매매입니다. 꿈은 그대로 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방향 매매, 그러니까 방향을 하나만 딱 잡으셔가지고 정방향 매매 하시는 것만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매수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기술적 분석 할 것도 없어요. 자, 왜 매수 방향이에요? 왜 골드는 수요가 더 많아집니까? 왜 그래요?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답을 이제 드려야 되겠죠. 왜냐면 기억을 못 하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기본적 분석, 매크로 분석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속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붕괴가 될 조짐이 보일 수도 있다. 우리가 데이터를 다 못 읽는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빠르게 붕괴가 될 가능성, 고용이 줄고 실업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금리 시장과 이 상품 시장, 금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금리를 계속 낮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금리 시장에다가 여러분들 투자하실 겁니까? 금 시장에 투자하실 겁니까? 당연히 금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죠. 왜? 금리 시장에 넣어봤자 돈을 얼마 못 받으니까 내가 수익을 별로 못 얻으니까 금 시장에 수요가 더 많이, 그러니까 돈이 몰리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절에는 금리 인하의 사이클을 타면 상품군들, 특히나 골드 같은 자산들이 더 오르게 되는 게 바로 기본적 분석의 굉장히 기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훅 빠질 수는 있어요. 왜? 계속 2022년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받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볼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언제입니까, 여기가? 이것도 2022년이네요. 10,000포인트에서 지금 자, 2년 만에 2년도 안 걸렸죠. 2년도 안 걸렸는데 여러분 포인트, 지수 포인트가 2배가 넘었어요. 그죠? 10484에서 20983입니다. 그 지금 코스피 지수 얼마죠?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2,500 정도 되나요? 여러분들 2년 있다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5,000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나스닥이 지금 2배니까 코스피는 한 3배 정도 된다고 치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2,500인데 지금 2년 있다가 7,500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가. 상상이 안 되시죠, 앵커님? 네. 그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 지금. 네. 근데 나스닥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예, 코스피 화이팅. 나스닥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냐고? 절대 아니에요. 매수 사인을 드리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포인트를 어느 지점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수 방향으로 이끄는 게 바로 전문가가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골드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짚어드리진 못하지만 어떤 중장기적으로 골드에 투자를 하고 골드 선물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매도 절대로 보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계속 공개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인트 잡으셔서 매수 쪽을 일단 보시는 게 바람직하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154라인, 155라인에서 지금 여기 있죠? 170라인까지 또 갔습니다. 60틱 또 갔거든요. 보이시죠? 네. 아까 처음에 170에서 매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랐고요. 방금 전에 어디입니까? 155, 154에서 매수. 그 지금 컷 거의 한 6포인트 정도니까 눌림은 한 24틱, 25틱밖에 안 줬어요. 그 다음에 60틱 이상 일단은 또 오르는 모습 일단은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제 말대로 2포인트 다 하신 분들은 100틱 이상 일단 오늘 나셨을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도 일단은 일봉상 그림은 충분히 매수 그림이고 어디에서 매수를 받느냐, 어디에서 매수 포인트냐 이게 중요할 뿐 매수 방향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거는 제가 다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필기하시면서 듣고 계시나요? 저희 방송만 잘 들어주셔도 이 몇 분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계속해서 매수 사인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후에 구체적인 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스터님이 잘 하시는 분야가 있죠. 항생지수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냥 이제 단순 조정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봉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부양책 발표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조금 조정받는 거예요. 당연히 한 달 내내 오르는 종목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일단은 보면 바닥을 일단은 다졌죠. 9월 11일, 뭐 10일 요 정도에서 바닥 다졌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3주 계속 오른 거거든요. 3주 정도 일단 올랐는데 조정받는 건 일단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 요거는 있어요. 지금 나온 부양책, 그러니까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또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그리고 제 공개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저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인가 화요일일 겁니다. 화요일 날 제가 답을 드렸어요. 일단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이냐. 항생, 중국 관련된 항생 종목은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항상 발표를 합니다. 경기부양책 같은 것을 발표를 하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신규 투자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를 조금 싸게 해주는 것, 요 정도. 근데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누가 지배를 하느냐?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중국이 발표하는 항상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짝 오르다 내리고 지속적으로 반짝 오르다 내리고 이거를 수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직접 일단 발표를 했죠. 지급 준비율 인하 그리고 대출이자 본격적으로 인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기업에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대출을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푸시를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번에는 한 번에 한꺼번에 발표가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산당이 중국의 공산당이 경기를 일단은 부양시키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 이 의지를 굉장히 표출하니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로서 좀 화답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항상 매크로 시장 기본적 분석은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은 항상 기본적 분석의 토대를 두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유고 지금 금시장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금리 시장과 금시장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매크로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입니다. 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켰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펌핑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여기만 해도 16,000, 뭐 17,000으로 보잖아요. 17,000에서 21,000이 넘었거든요. 21,000이 일단은 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4,000틱 이상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서 일단은 항생은 조금 조정장이 될 것 같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항생이 쉽니다. 항생은 항상 휴일이 끼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다음 날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 변동성 큰 날이 오히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항상 추세대로 가는 연습만 하시면 이 변동성 장도 위아래로 흔드는 장도 버티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요것도 내일 항생은 아니지만 항생은 뭐 휴장이기 때문에 매매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내일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목요일 항생장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벤트도 일단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내일 하여튼 무조건 오전 10시 10분 여러분들
깨 있으셔야 됩니다. 예, 낮잠 주무지 늦게 일어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 좀 뭔가 하나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항생은 일단 조정장애 조금 들어온 것 같다라고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스터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충분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인들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어야 한다라는 뭐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해요. 어. 왜냐하면 충분치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획기적이고 특히나 이번에 누락된 게 저도 이제 중국이 내놓은 것들을 보고 분석도 보고 레포팅도 봤지만 부동산에 관한 게 굉장히 조금 모자랍니다. 근데 중국의 뇌관은 부동산이 맞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상 중국이 잘 살고 못 사는 건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맞죠? 예. 대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결론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중국이 이런 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시장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쪽으로 들어가시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조정장 일단은 좀 될 거고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다른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일단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니즈 똑같습니다. 그 니즈를 채워주면 또 오르게 될 거고요. 그 니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하락할 거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일단 우리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올 수 있고 내일 휴장 이후에 수요일 날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도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좀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 짚어주실지 궁금한데 지금 살펴보니까 경기 사이클은 이번에도 맞을 것인가?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잠깐 보시죠. 내일 항생장 오랜만에 휴장이기 때문에 원래 항생장 휴장이면 네. 저도 이제 방송을 안 합니다. 방송 안 하는데 내일은 특별하게 일단 방송을 해드릴게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제가 내일은 경기 사이클 하고 사실 제가 10월 달에 기획을 한 게 있거든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내일 오시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방송 들은 지 성견 선생 방송 들은 지 얼마 안 됐다 혹은 내가 경제 잘 모른다 그리고 경기 잘 모른다 금리 인상 뭐 금리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부터 참여하세요. 제가 10월부터 일단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전달을 좀 해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1, 10입니다. 4분기 남았거든요. 예. 네 번째 분기가 지금 도래를 했는데 2025년 1분기는요. 굉장히 대변혁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10, 11, 12 3개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도 지금 3달간 준비 잘 하시면 되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르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랑 일단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일은요. 제가 2023년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 사이클이나 아니면 실업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항생에 관한 기본적 분석 등등을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단 내가 진짜 경제 알고 싶다. 기본부터 시작하고 싶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매크로 시장 분석, 기본적 분석 잘 모르십니다.
잘 모르고 그냥 누가 사라고 하니까 사고, 뭐 뜨니까 사고, 오르니까 사고, 그러다 물리고, 그렇죠? 그러다 집에 못 들어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서 할 얘기는 요거예요. 이제 경기 사이클인데, 경기 사이클은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왜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왜 금리 인하를 지금 해야 하고, 왜 금리 인하를 지금 하는데, 뭐 나스닥은 지금 오르고 미장은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요렇게 가고 있죠. 왜 요렇게 가고 있는지, 이거를 하면 뭐가 좋은지, 이걸 하면 왜 뭐가 나빠지는지 등등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 강의해 드릴 거고, 자, 지금 오늘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 요건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에 관한 모든 것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 내일 오전에 일단 할 겁니다. 물론 내일 오전에 다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멈추시면 안 돼요. 10, 11, 12 세 달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예. 세 달간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면 2025년 여러분들 왜 주식에서 자꾸 깨지는지 아세요? 왜 주식이 물리는지 아세요? 기본적 분석 모르시니까 그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 모르시고 매크로 시장 분석 모르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 분석 아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기본적 분석 아신 분들은 2022년부터 그냥 미국 주식 사시면 끝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요거 샀으면 끝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모르시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 이것만 제가 강의를 2시간, 3시간 합니다. 요거 일단은 경기 사이클은 뭐예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번 후퇴시장, 2번 하향시장, 3번 회복시장, 4번 또 상향시장. 그렇죠? 후퇴, 하향, 회복, 상향 1, 2, 3, 4 요것만 아시면요, 여러분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이클은 계속돼요. 이게 좁혀지느냐 이게 늘려지느냐의 차이일 뿐,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는요 팩트입니다. 팩트. 아시겠죠? 미국 시장이요 후퇴, 하향, 회복, 상향 이렇게 갑니다. 우리나라에 똑같이 갑니다. 이게 줄어드느냐 이게 늘어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꼭 들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2021년 하반기부터 해외 선물 시장, 해외 선물 방송 최초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관관계. 제가 2021년, 22년부터 굉장히 강조드렸던 게 뭐냐. 22년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냐. 오늘 이거 자,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냐. 끝판왕. 인플레이션의 끝판왕.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금리를 건드리죠. 금리를 건드립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금리를 건드리는데 이거의 끝판왕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노동시장이다. 그죠? 그러면 노동시장의 끝은 뭐예요? 노동시장의 끝은 이건 뭡니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노동시장의 끝은 실업률이 나타내는 거예요.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실업률 5%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 연말까지. 여러분들 이게 끝일 줄 아세요? 경기 침체가 만약에 2025년 1월 1분기입니다. 1분기로 고칠게요. 2025년 1분기에 만약에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5%가 아니라 산술적으로, 이건 통계적인 겁니다. 통계학으로 최소한 7에서 8%가 와요. 실업률이요. 지금 4.2%입니다, 여러분. 지금 2배가 온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실업률의 무서운 겁니다. 왜? 실업률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게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지표, 비농 지표,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데, 필립스라는 경제학과 교수가
만든 곡선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해외 선물 방송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그죠? 자, 여기가 인플레이션, 이게 실업률입니다. 자, 딱 보시면, 자,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자, 인플레가 여기가 이제 9.1이라고 할게요. CPI 기준은 9.1이었죠. 인플레이션을 뭐 4.5, 뭐 2.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업률입니다. 자, 실업률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이쪽으로 물가가 낮아지면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높아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인플레가 잡히면 인플레가 낮아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돼 있다. 자,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건 뭡니까? 물가가 낮아지는 거죠.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제가 이거는 조금 띄워놓고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유동성 공급이 적어진다. 유동성은 뭡니까? 돈이죠. 시장에 돈이 적어져요.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 상관관계.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표도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자 2022년 3월부터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 지금 2022년 9월 기점으로 뭡니까? 금리 인상 종결되고 금리 인하 시기로 갔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의 이슈는 뭡니까? 금리 인상 시기의 이슈는 뭐였어요? 이거는 물가였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의 이슈는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실업률이에요. 무조건 실업률. 물가에서 실업률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25년부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2024년 9월부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근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강의 다 했죠? 자, 여기가 뭡니까? 1번. 이거는 뭐예요?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상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2번. 후유증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의 후유증. 이 후유증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실업률의 상승, 고용시장 냉각. 이거 제가 수백 번 이 자리에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미국은 2번 사이클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액션 취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사이클, 4번 사이클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2025년, 2026년, 2027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면 현재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이 부분을 더 잘 알게 될 것 같은데 해외 선물계 1타 강사이신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현재 시장을 보는 눈 더 넓혀 보시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기회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을 무료 특별 공개 방송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골든크로스 지역이니 매수가 유리하다고 보셨습니다. 일봉상 2250포인트 지지 시 매수 사인 주셨고요. 전고 라인인 2538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며 박스권 장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봉상 2170포인트, 2154포인트 선에서 매수 받는 거 가능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은 일봉상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는 데드크로스 상황이니 오늘 음봉 마감하고 내일 소폭 반등 확인 후에 수요일에 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따라서 내일 매도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중기적으로는 65.63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골드도 살펴주셨는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갈 것이라고 하셨고 당분간은 정방향 매매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